네, 안녕하세요. 윌리엄 홍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요, 바이어에 대해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요, 상당히 조금 주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교과서에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제가 이제 그동안 쭉 한 16년 동안 리얼터 생활을 하면서 경험에 이제 기반을 해서 바이어들을 한번 좀 분류를 해봤고, 각 바이어별로 어떠한 특성들이 있는지, 이러한 관점들에 대해서 한번 조금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드릴 말씀은 상당히 제 개인적인 경험, 이렇게 제 개인적인 주관이 많이 섞여 있다라는 점을 꼭 좀 유념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리스팅 상담을 받으러 가면 많은 대부분의 셀러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나는 다 필요 없고 그냥 똘똘한 한 명의 바이어만 있으면 된다. 어차피 집을 사는 건 한 명이니까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물론 맞는 말씀이십니다. 뭐 집을 사는데 뭐 한 명만 있으면 되죠. 두 명도 필요 없고 10명도 필요 없이. 그래서 똘똘한 바이어가 한 명만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 똘똘한 한 명의 바이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100명의 준비된 로우 바이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 키워드가 이제 로우 바이어인데요. 그럼 이 로우 바이어라는 게 뭐냐? 그 로우의 약자는 ready, able, 그다음에 willing, 이것의 머리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바이어, 그리고 에이블이라 하면은 이제 모기지 사전 승인 같은 게 받거나 아니면 뭐 풀캐시로 사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다 돈을, 그러니까 집을 살 수 있는 다운페이도 있고 모기지 사전 승인도 다 받았다. 어떤 이런 부분이고요. 윌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꼭 집을 사고 싶다라는 동기부여가 강하게 돼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동기부여가 강하게 돼 있으신 그런 바이어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3박자가 다 합쳐진 바이어를 로우 바이어라고 부릅니다. 근데 통계에 의하면 집을 팔기 위해서는 100명의 로우 바이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특정 지역에 그 특정 형태의 집을 찾고 있는 약 100명의 로우 바이어가 있어야, 그 중에서 한 10명 정도가 실제 그 해당 집에 이제 쇼잉 요청이 오고 쇼잉을 하고요. 한 10번 정도 쇼잉을 했을 때 한 번에 오파 정도가 들어온다 라고 이제 통계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조금 너무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또 그 지역에 따라 다 달라지지만,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시장 상황이 그냥 노멀하다, 평균적으로 받고 그 지역도 아주 특별하게 핫하거나 뭐 로우하지가 않다 했을 경우에는 한 100명 정도가 접촉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관심 있는 바이어가 한 10명 정도가 수용을 진짜로 하고, 그 중에 한 오퍼가 하나 들어온다. 통상적으로 보면은 한 13번 쇼잉에 하나 정도의 오퍼가 들어오는 거로 그냥 평균적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핫하거나 로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어떤 통계 자료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한 명의 똘똘한 바이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100명의 로우 바이어가 필요하다 라는 부분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셀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부동산은 결국 넘버 게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바이어를 크게 한 8개 종류로 한번 구분을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 그냥 개인적인 어떤 소견이고 주관이라는 부분, 일단은 유념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골든 바이어. 골든 바이어는 뭐냐 하면 이제 최고의 바이어인데, 말 그대로입니다. 이미 본인 집을 팔고 잔금일을 기다리면서 이제 새 집을 찾기 위한, 집을 사고 파는 바이어죠. 이런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집을 사야 되기 때문에, 또 집도 이제 이미 팔았기 때문에 100%죠. 100% 가장 확실한 바이어입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준비된 바이어이고, 또한 잔금일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제약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사결정도 빠르시고, 또 그 동네의 어떤 집 시세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빠삭하게 잘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사결정이 빠르신데, 대신에 이제 협상력도 상당히 강하죠. 너무 잘 아시니까. 너무 비싸다, 싸다. 굉장히 핀포인팅을 잘 하시지만, 어쨌거나 거래 성사 가능성은 높다 이거죠. 집이 괜찮고 가격이 적당하다고 했을 때에는 어차피 사야 되는 바이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성사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골든 바이어를 일단은 넘버 원 바이어로 일단은 분석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뭐 실무적인 이야기이지만, 오퍼를 한번 썼다가 한 번 실패했거나 두 번 실패했거나 세 번 실패한, 다시 말하면 오퍼를 썼다가 실패한 바이어가 두 번째로 좋은 바이어라고 제가 했는데, 어쩌면 실질적으로는 프랙티컬리는 가장 좋은 바이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같은 시장 상황은 아니고요. 시장 상황이 이제 핫할 경우에는
이제 좋은 매물들이 빨리빨리 나가니까 그럴 때에 이제 이 경쟁 그 전쟁터에 이제 참여를 해서 오파를 한번 써봤는데 밀렸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한 10,000불이나 15,000불을 들써서 떨어졌어. 근데 똑같은 유사한 집이 두 번째 나왔을 때 또 오파를 썼는데 또 떨어졌어. 그러면 세 번째 오파 쓸 때는 이런 분들이 질르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생각하는 계산은, 자, 지금 한 2, 3주 전에 오파를 썼는데 그때 50만 불이었어. 근데 이게 52만 불에 멀티 오파로 해서 팔렸어. 그 다음번에는 그럼 거기서 출발을 하니까 또 쓰면은 53만 불 팔릴 거 아니야. 이 계산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지를 때에는 아예 5만 불 올려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렇게 5만 불 올려 쓰는 바이어와 이제 처음 지금 오파를 쓰는 바이어를 경합을 하면 당연히 두 번 떨어지는 바이어가 훨씬 더 절박하고 더 좋은 가격을 제시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미친 사람, 조금 속된 말로 또라이 바이어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어쨌든 그런 소위 아주 절실한 바이어가 그 시장에서 내가 오파를 받을 때 한 분이 있을지 두 분이 있을지 하나도 없을지, 그거는 셀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복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때문에 오퍼를 한번 썼다가 떨어진 바이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넘버 원 바이어일 수도 있습니다. 로우 바이어 중에서. 더더구나 이런 분들은 그 시장에서 내가 원하는 집이 딱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예산도 정해져 있고 원하는 집 스타일이랑 예산이 명확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사결정이 빠르시고, 또 이분들은 이미 좋은 집은 빨리 팔린다는 것을 이미 뼈저리게 학습을 한 거예요. 그 실패를 통해서. 때문에 다음 기회에서는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적극적이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시장이 어느 정도 핫할 경우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사실은 워킹을 잘 안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정상적인 시장 상황이거나 핫한 시장에서는 이제 오퍼에 실패했던 바이어들이 굉장히 중요한 바이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제 모기지 사전 승인을 받으신 분들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저는 로우 바이어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저도 가끔 이제 집 사는 거 도와달라고 상담 전화를 받으면은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은, 근데 혹시 모기지 관계는 어떻게 좀 은행이랑 상담을 해보셨냐? 그래서 다운페이는 얼마큼 준비가 되셨고, 전체적으로 버지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모기지 담당자랑 상의를 해보셨냐? 라고 첫 번째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제가 아는 모기지 담당자를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분이 아시는 분을 통해서라도 먼저 모기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제 부러뜨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게 순서니까는요. 그래야 이제 특히 시장이 괜찮을 때에는 뭐 바로바로 그냥 좋은 집이 나오면은 그냥 바로바로 이제 오퍼를 쓸 수가 있으니까. 왜냐면 내가 정확하게 얼마 정도까지 버짓까지는 집을 살 수 있는지를 아시니까. 그래서 모기지 브로커를 통해서 사전 승인을 받은 분, 이분이 이제 세 번째로 좋은 로우 바이어, 준비된 바이어가 되겠습니다. 특히 RAW 기 중에서 특히 이제 에이블, 능력 부분이 충족이 된 거죠. 왜냐하면 자금적으로 이제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요인들도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을 것으로, 준비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로우 바이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조금 예외적인 케이스긴 한데요. 종종 보면은 다른 지역에서 이 밴쿠버 쪽으로 이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 BC주 내의 다른 지역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다른 주, 그러니까는 뭐 온타리오가 됐든 뭐 알버타가 됐든 퀘벡이 됐든 이런 데서 이제 이쪽 밴쿠버로 살러 오시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여기로 건너 오셔서 피지컬리 와서 이제 여기서부터 집을 찾으시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되면은 번거롭지 않습니까? 중간에 이제 간이 숙소도 구하셔야 되고 또 짐 보관하는 것도 어렵고 하니까, 아예 나는 그냥 집을 미리 오기 전에 사겠다, 이런 분들인데, 또 그것이 불가능한 게 아닌 게, 요새는 다 온라인으로 다 사진도 보고 또 버추얼 투어나 이런 영상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시도해 보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리얼터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보면은 이런 타 지역에서 이주하는 바이어들은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스캐머거나 아니면은 리얼 바이어거나. 그래서 양극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이주하는 바이어 중에서는 보면은 완전히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스캐머들도 섞여 있고요. 아니면은 바이어일 경우에는 성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이분들은 제약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쇼잉을 가서
이제 뭐 페이스타임이 됐든 그 뭐랄까 그 비디오 폰으로, 만약 왓츠앱이 됐든 카톡이 됐든 비디오 폰으로 연결을 해서 영상을 쭉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것만 보시고 어떻게 보면 가격이나 이런 정보는 다 아시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다, 오빠 쓰자 말자 이렇게 딱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제약이 많으시니까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거래가 성사되는 경향이 훨씬 높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많이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몇 번을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이주하는 바이어분들도 무시할 수는 없다 라고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셀러 입장에서는 보시면은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사진을 그래서 이제 찍어 놓는 게 중요하겠죠. 벌추얼 투어 그 영상 같은 것도 필수적이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일차적인 판단이 아니라 거의 절대적인 판단이 이분들은 이런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서밖에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혹시 모르니까 좀 잘 프로페셔널하게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오픈하우스를 해보면 제일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분들이 다 이런 분이에요. 근처에 사시는 분인데 이제 업사이징을 하거나 다운사이징을 하겠다 하는 바이어 분들과, 또 하나는 이제 동네의 염탐꾼이나 구경꾼들도 이제 다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염탐꾼이라 하면은 이제 나도 이제 리스팅을 하려고 하는데, 옆집이 리스팅을 했네. 걔들 어떻게 꾸려놨는지 한번 보자. 또 가격은 어떤지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오픈하우스를 한다고 하니까 와서 이제 염탐을 하는 거죠. 자기네 집 리스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도 섞여 있고, 그냥 이웃에 살면서 딴 집들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하지 않은 루커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한 반 이상은 로우 바이어가 아닙니다. 이제 이런 분들 오시는 분들 보면. 그렇지만 숫자적으로는 50% 이상이 다 이런 분들이긴 해요. 문제는 이거를 골든 바이어 또는 로우 바이어랑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누가 로우 바이어인지, 누가 골든 바이어인지, 아니면 누가 이런 그 염탐꾼이고 그냥 저스트 루커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쇼잉을 다 오픈을 하고 최대한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도 다시 한번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유념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이렇다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단지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사실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타입이 한 이렇게 세입자 전환 바이어, 퍼스트 홈 바이어, 그 다음에 이제 시니어 바이어, 이런 분들이세요. 특히 이제 세입자, 지금 렌트로 살고 계시는데 집을 사고 싶다, 이런 분들 보시면, 물론 이제 이분들도 이제 그 기본 다운페이도 다 돼 있으시고 은행 사전 승인도 다 받으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이블 하긴 해요. 에이블은 한데 윌링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더디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있는 집이, 내가 굳이 지금 렌트로 살고 있는데 집을 사야 돼? 이 부분이 절박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꼭 집을 사거나 팔거나 하는 어떤 절박성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더라. 그래서 싸면은 사고, 뭐 안 싸면은 좀 더 기다리지 뭐 이런 어떤 심리들이 있는 경향이 많더라.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경향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뭐 퍼스트 홈 바이어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젊은 분들 중에서 많지만, 이런 분들이 이제 리얼터 입장에서 어려운 게 하나에서 열까지 다 가르쳐 가면서 이제 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많이 들죠. 두세 배 이상 힘들고, 또 하나는 이런 어떤 퍼스트 홈 바이어랑 일을 할 때에는 그 손님과 그러니까 리얼터 간의 이 신뢰 관계 또는 로열티, 이것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제 신뢰를 하고 이제 믿으면서 따라와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두세 배로 더 힘들기는 합니다. 오래 걸리고요. 그러나 한 가지 좋은 점은, 이런 분들이 열심히 이제 그 교육도 시켜드리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가르쳐 드리면서 해서 딜이 성사가 되고 나면, 나중에 가서는 이제 그 평생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고 많은 교감을 하고 뭐 이런 관계 속에서 만약에 신뢰 관계가 안 쌓이면은 이미 그냥 그 관계가 이제 깨졌을 거고, 결국 딜까지 성공했다는 얘기는 그런 모든 역경을 뚫고서 서로가 이제 왔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본디지가 강하다고 볼 수가 있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시니어 바이어 분들, 이분들은 이제 주로 은퇴하신 그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아무래도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의사결정이 느리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인제 굉장히 오래 걸리고 굉장히 인제 동기부여나 이런 측면에서 쪼끔 일반적인 바이어보다는 약해서, 농담이지만 인제 저는 뭐라고 인제 세미나에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퍼스트 홈 바이어인데 시니어 바이어더라." 이러면은 이게 워스트 조합 아니냐. 농담 삼아서, 농담입니다. 농담 삼아서 이제 그런 말씀들 이제 세미나 할 때마다 이제 드리곤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여기 있는 말씀은 제 주관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한번 이제 구분을 해본 내용이고요. 뭐 다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할 바이어라고 제가 정의를 했는데, 에이전트가 없는 바이어분들이 계세요. 특히 이제 오픈하우스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이제 혼자 오셨는데, 그럼 첫 번째 제 질문이 뭐냐면은 "혹시 그러면은 같이 일하시는 리얼터가 있냐?"라고 여쭤보거든요. 그랬을 때 리얼터가 있는데 바빠서 못 왔다." 그럼 오케이죠. 그거는 뭐 오케이인데, "아직 없다." 이러면은 인제 저는 굉장히 꼼꼼하고 까다롭게 이거 꼬치꼬치 이것저것을 캐묻고 검증을 합니다. 그렇게 인제 여러 가지 뭐 모기지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혹시 지금 사시는 게 뭐 렌트냐 아니면 자가냐, 뭐 여러 가지 인제 이런 까다로운 질문들을 드렸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고 뭐 이렇게 별걸 다 묻는다고 해서 그냥 돌아가시면은 그냥 끝나는 거고요. 그런 질문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그분은 인제 또 진정한 바이어, 로우 바이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잘 대응을 해 드리죠. 그렇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에이전트가 없다고 하는 경우는 초기 단계인 경우가 많거든요. 아직 내가 집을 살 단계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 시장 조사 단계고, 어떤 집들이 얼마에 나와 있는지를 구경하는 단계일 경우에는 사실은 많은 에이전트들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죠. 그래서 인제 특히 유튜브를 보시고 계시는 바이어분들 중에서 '내가 집을 살 계획은 있는데 아직 에이전트가 없다.'라고 하시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도 한번 유념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꾸로 말하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시리어스한 바이어 또는 준비된 바이어들은 다 에이전트가 있죠. 예. 그래서 인제 주의할 바이어로서 이제 에이전트가 없는 바이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전체적으로 종합을 하면 결국은 요는 이제 로우 바이어를 찾는 건데, 셀러 입장에서는 결국 이 로우 바이어를 누가 로우 바이어인지, 누가 골든 바이어인지, 누가 오판이 실패한 바이어인지, 누가 모기 승인 바이어인지를 처음부터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든 스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라. 그리고 더 많은 바이어에게 노출을 해라. 넘버 게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가 인제 이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초지일관 말씀드리는 리스팅 첫 3주가 골든 타임이다, 모먼트 오브 트루스다 라는 말씀을 초지일관으로 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입각을 해서 쇼잉에 대해서도 전략을 잘 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제 바이어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집을 하는 것이 셀러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어떤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오늘 바이어에 대한 분류와 바이어별 특성에 대해서 그냥 굉장히 주관적으로 제가 경험에서 우러나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려 봤는데요.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오늘 또 이렇게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